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하고 경제의 문제. 저하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진짜 나눠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일장일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게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하고 경제가 플러스가 돼서 민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제 자체가 민생은 아니잖아요. 경제하고 정치가 플러스돼서 민생과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 관계가 중요한데, 경제가 원래가 베이스는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전에 경제부터 했어요. 일단 먹고 사는 생존이 경제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경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냥 수렵을 하거나 어디 뭐 물고기 잡아먹거나 이거는 그냥 생존이 생존. 근데 이걸 경제라고 넘어간 건 교환이 이제 발생을 해서 경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 이제 실물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실물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신용의 교환이 벌어집니다. 신용의 교환. 화폐도 실물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태환이니까 뭔가 실물을 근거로 해서 실물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교환하는 거니까. 근데 신용의 교환은 이른바 금융자본주의, 금융산업, 이 단계가 되면서 신용교환이 훨씬 더 큰 경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경제 그룹 유태인인데, 유태인이 이 신용의 교환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실 경제민족이 된 거거든요. 이 교환, 실물과 신뢰의 교환이 경제인데, 이거를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해보자. 이게 계획경제잖아요. 근데 그건 실패했어요. 이 교환행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이 에너지를 존중해야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이게 입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환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이제 핵심이 돼 있는데, 이게 이 시장 경제와 정치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은 이 경제인데, 그래서 옛날에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농경사회 때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바탕이 돼요. 지금은 산업사회는 기자 천하지대본, 리포트하는 기자가 아니고 기업이에요. 기업. 이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천하지대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나가야 이제 공동체가 발전하는 건데, 기업은 보통 우리가 뭐가 중요하지? 기업에서는 혁신, 신뢰. 이 기업은 이제 이 교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환 활동을 하려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수요에 부응해야 되고 하니까 혁신이 일단 1번이고, 그 다음에 뭐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납기도 맞춰야 되고 품질도 맞춰야 되고, 이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혁신과 신뢰가 기업 활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혁신 열심히 하고 신뢰 잘 지키면 되냐? 플러스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늘어나서 매일매일 부가 쌓여요. 수익이 높아지긴 해요. 근데 그거 이상이 있어요. 이건 더하기 경제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혁신하고 아무리 신뢰를 많이 쌓아봐야 더하기 경제만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작년보다 올해 더 해서 수익이 뭐 50% 늘어났다. 한 500%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많지는 않잖아요. 되게 10%, 20% 늘어나 계속 올라가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뭐 기하급수가 되는 뭐 그런 국면이 있는 건데, 이 더하기 경제를 곱하기 경제로 바꿔주는 거, 이른바 승수효과, 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결합이 되면 경제가 승수효과가 나는 거고,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보통으로 가면 그냥 더하기 경제가 되는 거고, 정치가 잘못하면 마이너스 경제나 아니면 나눗셈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대 국가가 되게 이제 문명이 발전을 했잖아요. 지금 한 200년 동안에 인류가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의 이 그래프에서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 역사 그래프를 보면 쭉 조금씩 오다가 200년 전부터 수직 상승을 해요. 이게 왜 이게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산업혁명이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 산업혁명이 이제 4차까지 왔어요. 그 진흥화 산업혁명까지 4차 단계까지 왔는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이렇게 인류를 발전시킨 거일까요? 그게 엄청난 에너지인 건 사실인데, 만약에 산업혁명만 있었다면 이렇게 발전됐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산업혁명에서 아무리 많은 부가 창출되고 이게 생산력이 창출이 되더라도 시민혁명이 없었다면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제국주의로 가고 독점으로 가고 해서 그 귀족, 이 계급사회가 계속 유지됐다면, 그랬다면 이게 이렇게 인류를 해방시키거나 아니면 문명화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인류의 욕망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뭐 귀족들이 알아서 쓰면 그냥 흥청망청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유가 되고, 공유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적 자원이 개발이 되고, 그 개발되다 보니까 기술과 정보가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3차가 나오고 4차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경제와 정치의 관계예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정치가 산업혁명과 랑데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내용이 뭐냐? 이 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진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서로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지만,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치는 기회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정치가 중에 왕들이 정치가 아닙니까? 왕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죠? 제도를 만들어서 뭘 한 사람하고 땅덩어리를 넓힌 사람하고, 정치의 역할은 이거예요. 기회를 확장시켜줘요. 옛날에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넓혀줘서 농사질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 왕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을 넓히는 게 옛날 정치의 핵심이었죠. 지금은 그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고 경제 영토, 그래서 FTA 이런 게 잘하는 정치 아니에요? 그죠? 통상, 그 다음에 기술, 자본 이런 걸 자꾸 제공해서 기회를 제공해요. 단순히 영토만이 아니라, 시장만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해줘. 정보 이런 거 있으니까 해봐라. 그 다음에 자본, 너 돈 없지? 너 네 돈 갖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한 1억 대줄게. 이런 것들이 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를 제공할 뿐, 그 기회에서 열매를 맺는 건 또 경제예요. 또 혁신하고 신뢰를 지키고 해서 이 기업 활동을 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하여간 이 기회를 제공해 줘서 기회가 넓어지면, 이게 이 혁신 에너지, 신뢰 에너지는 있다고 전제하고 이 기업의 에너지는 있다는 전제 위에서 기회가 넓어지면 승수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우리 논산에서 물건 팔다가 서울에 가서 팔고 세계 시장을, 그럼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정치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혁신하고 신뢰를 지키는데, 개인 간의 거래는 우리가 알아서 신뢰를 지킬 수가 있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우리가 다 기업이 책임 못 집니다. 그럼 기업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준비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혁신 동력이 살아날 거예요. 이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요. 우리가 금융이라든가 뭐 환율 이런 그 거시경제라고 하는 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나요? 거시경제가 경제 성장으로 귀결됩니까? 거시경제는, 거시관리라고 하는 거는 성장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거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GDP가 높아지지 않아요. 거시관리의 핵심은
위기로 빠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환율이 됐든 금리가 됐든 뭐 재정이 됐든. 그 트러스가 실패한 게 감세를 갑자기 해가지고 채권 시장을 동요시켜서 파운드가 폭락이 됐잖아요. 이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 재정 가지고. 이거 오버한 거죠. 이번에 김지태 지사 회생,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떡 해서 부도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게 채권 시장, 아니 AA가 저거 만세 부르는 거면 야, 너 뭐 A 플러스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트리플 B 안 된다,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측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를 정부나 지자체가 못한 거죠. 예전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2년 사이에 막 15%씩 올라버리면 그게 어떤 효과를 해서 부작용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영업 하던 사람들, 그럼 아르바이트 비용을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못하고 이러면 문 닫아야 돼. 이 예측 가능성이 없이 어떻게 자영업을 합니까? 이거를 흔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측 가능성이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정책 관리의 목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정치의 역할이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기자천하지대본이다. 혁신하자. 신뢰가 중요하다. 혁신과 신뢰를 한다고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인 농부가 열심히 해봐야 자꾸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이에요,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요. 분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안 돼요. 뭐 통상 마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아, 쟤는 왜 일도 잘 못하는데 왜 승진시켜주고 나는 왜 승진 안 시켜주냐. 이거 불공정해. 그 다음에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불공정해. 이러면 혁신이 안 들어가고 신뢰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불평등해져요. 절차는 공정했는데 결과가 불평등하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근로의혹이나 혁신의혹, 거래의혹을 다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관리해 주는 거, 이건 또 정치가, 이거 기업이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불공정을 관리해서 갈등을 해소해 주는 거. 그래야 기업이 맘 놓고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선수들이. 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관중이라고 하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제 영토의 확장, 기회의 확장,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 심판이 예측 가능하게 딱, 아, 이거는 손으로 잡으면, 또 손으로 만지면, 아, 이거는 핸드볼이다. 이게 딱딱 돼야 되는데 심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경기합니까? 못하죠. 그리고 이 불공정과 이 불평등을, 결과적인 것을 해소해 주는 거. 이 세 가지를 정치가 제대로 해야 기업이 발전하고, 원래 기본은 기업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승수효과는 정치에 있습니다. 그 정치를 무시하면은 우리는 그냥 덧셈만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덧셈만 해가지고. 남들은 곱셈하고 있는데. 그래서 곱셈을 하자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도 정치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정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이제 시즌2에서 제가 따로 기회가 될 때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안 돼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년이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왜? 지난 대선 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 이재명 두 분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경선에선 두 사람이 승자죠. 그 전에 586, 뭐 이낙연, 뭐 친문, 저쪽은 뭐 친이, 친박 다 패자입니다. 다 졌잖아요. 영선 윤석열, 영선 이재명이 후보가 됐잖아요. 그 경선에서 모든 기존 정치는 다 패자가 돼버렸어요. 새로운 정치라고 해서 두 사람이 승자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본선에선 두 사람 또 졌어요. 뭐 승부는 0.73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고 나왔지만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다. 그러니까 두 사람 올려다 놓고 보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지금도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20 몇 프로 나오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우리 당 대표지만 우리 같이 또 야당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싶지만 아직 한계가 있어요. 아직 이 비호감 대선의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그래서 정치가 이 영선을 뽑아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게 국민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치 자체를 좀 제가 그래서 대선 때 정권 교체 말고 정치 교체를 좀 하자. 정치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회의 확장, 그리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갈등의 해소,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경제가 안 되고, 그러면 경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효과, 아니면 나누기 효과, 나누기 효과 같은 게 우리 김진태발 경제위기 트러스 이런 것들이 나누기 효과예요. 이거 완전히 한 3으로 나눠버린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려면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내년에 저는 결판이 나야 된다. 내년 총선 전에. 왜? 지금은 옛날처럼 누구도 여든 야든 간에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가 좀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 구심력이 없어 원심력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 못 바꾸면 이제 그만해야죠 정치. 그래서 저는 내년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기회를 확장시키는 정치,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하는 정치,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 이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 교체가 내년에 제일 중요한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기회를 한번 주시면 또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